당신의 하루를 지키는 건강습관 나침반.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일어나려는 순간 세상이 흔들립니다. 침대 끝에 앉아서 멍하니 벽을 바라봅니다. 5초, 10초가 지납니다. 괜찮아지겠지. 그렇게 넘깁니다. 매일 그렇게 넘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몸 안에서 신호가 끊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뇌로 가는 혈류가 0.3초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65세 이상 성인 5명 중 1명이 이 증상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증상은 낙상의 전조입니다. 낙상은 시니어 사망 원인 2위입니다. 여러분도 아침마다 이런 경험 있으시죠?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일 아침부터 달라집니다. 지금 이 영상 저장해두세요.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김태희입니다. 15년간 순환기 질환 환자를 봐왔습니다.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어지러운데 왜 그런 건가요? 답은 간단합니다. 몸의 작동 리듬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원인 3가지와 해결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65세 박순자님 이야기입니다. 3년 전부터 아침마다 같은 증상이 있었습니다. 일어나면 눈앞이 깜깜해지고 벽을 짚어야 했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화장실 가다가 넘어졌습니다. 손목이 부러졌습니다. 그때 처음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몸이 계속 경고를 보내고 있었다는 걸. 여러분도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기신 적 있으시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오늘 그 오해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럼 왜 아침에 유독 어지러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밤새 누워있으면 혈액이 아래로 쏠립니다. 다리, 복부, 골반 주변에 피가 고이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 뇌는 급히 혈액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이때 작동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압력 반사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압력 반사는 일종의 자동 펌프입니다. 몸이 일어났구나 하고 감지하면 0.5초 안에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심장 박동을 높여서 뇌로 피를 보내는 것이죠.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반사가 느려진다는 점입니다. 20대는 0.3초면 반응합니다. 60대는 0.8초 정도 걸립니다. 70대는 1초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그 1초 동안 뇌의 피가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어지러운 겁니다. 여러분은 일어날 때 몇 초나 멍하신가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합니다. 이걸 그냥 피로로 넘기시거든요. 피로가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마이오 클리닉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성인의 약 20%가 기립성 저혈압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서도 70세 이상에서는 그 비율이 30%까지 올라갑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신 문제입니다. 혹시 본인도 해당되시나요? 댓글로 저도요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비슷한 경험을 가진 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압력 반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두 번째 원인은 수분 부족입니다. 우리는 자면서 밤새 땀을 흘립니다. 호흡으로도 수분이 빠져나가죠. 8시간 수면 중 평균 300에서 500ml의 수분이 손실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 몸은 이미 탈수 상태인 셈이죠. 혈액량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이 아무리 펌프질을 해도 뇌까지 충분히 보내지 못합니다. 비유를 들어볼게요. 물이 마른 호스로는 물을 끌어올릴 수 없잖아요.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흐름이 느려집니다. 그 결과 뇌에 도달하는 혈류량이 줄어드는 것이죠. 잠자기 전에 물 드시는 분 계신가요? 화장실 가기 싫어서 안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밤새 빠져나가는 수분을 생각하면 조금이라도 보충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을 마시는 습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혈압약 복용 시간입니다. 이 부분이 오늘을 바꾸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 30초만 집중해 주세요. 혈압약을 저녁에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약효가 새벽에 가장 강해지죠. 아침에 일어날 때 혈압이 너무 낮아지는 겁니다. 고혈압, 약이 문제가 아닙니다. 복용 시간이 문제인 거죠. 같은 약이라도 언제 먹느냐에 따라 몸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집니다. 혈압약 드시는 분들 언제 드시나요? 아침에 드시는 분도 계시고 저녁에 드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만약 저녁에 드시면서 아침 어지러움이 있다면 주치의 선생님께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용 시간을 조정하는 것만으로 증상이 완화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지금 메모해 두세요. 그리고 다음 진료 때 꼭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정리하면 원인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압력 반사 둔압. 둘째, 밤새 수분 손실. 셋째, 혈압약 복용 시간. 이 세 가지가 겹치면 아침마다 어지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한 줄만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부터 실제 환자분들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박순자님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박순자님은 65세 여성분입니다. 3년간 아침 어지러움을 무시했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그렇게 생각하셨던 거죠. 그러다 화장실 가다가 넘어지셨어요. 손목이 부러졌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받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기립성 저혈압이었던 거죠. 그때 처음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몸이 계속 경고를 보내고 있었다는 걸. 여러분도 몸의 경고를 무시하신 적 있으시죠? 괜찮겠지. 금방 나아지겠지. 그렇게 넘기신 적 한두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이영수님, 72세 남성분입니다. 고혈압 약을 10년째 드시고 계셨습니다. 항상 저녁 식후에 드셨습니다. 그런데 1년 전부터 아침마다 어지러움이 생겼습니다. 주치의 선생님께 상담했더니 복용 시간을 아침으로 바꿔보라고 하셨습니다. 2주 만에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약을 바꾼 게 아니라 시간만 바꿨는데 이렇게 달라지다니. 이 영수님도 깜짝 놀라셨다고 합니다. 이분의 이야기가 끝이 아닙니다. 혈압약 드시는 분들 꼭 주치의 선생님께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용 시간 하나만 바꿔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68세 여성분인 김정희님. 물을 잘 안 드시는 분이셨습니다. 화장실 자주 가기 싫어서. 하루에 물을 500ml도 안 드셨습니다. 아침마다 어지럽고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병원에서 탈수 진단을 받으셨죠? 지금은 아침 기상 직후 물 200ml를 꼭 드십니다. 3주 만에 어지러움이 80%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물 한 컵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다고 하시더군요. 여러분은 하루에 물이 얼마나 드시나요? 커피나 차 말고 맹물로 드시는 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외로 적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사례입니다. 최동화님, 70세 남성분입니다. 성격이 급하신 분이셨습니다. 알람이 울리면 바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그때마다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어느 날 일어나다가 침대에서 굴러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습니다. 그 후로 천천히 일어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30초만 기다리면 되는데 왜 그걸 몰랐을까? 최동환님은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급한 성격이 문제였던 겁니다. 30초의 여유가 그분의 아침을 바꿔놓았습니다. 다섯 번째 사료입니다. 윤미령님, 67세 여성분입니다. 당뇨까지 있으셨습니다. 당뇨 환자는 자율신경 기능이 떨어집니다.
압력 반사가 더 느려지는 거죠. 아침마다 어지러움이 심했습니다. 한 번은 부엌에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정말 아찔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기상 루틴을 철저히 지키고 계십니다. 발목 운동, 천천히 일어나기, 물 마시기. 루틴이 생명을 지켜준다는 걸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당뇨나 고혈압 있으신 분들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저질환이 있으면 압력 반사가 더 느려질 수 있거든요. 5분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처음엔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몸은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신호를 알아채고 행동을 바꾼 분들은 지금 훨씬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지금 이 영상 가족에게 공유해 주세요. 부모님께 카톡으로 보내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3가지입니다.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일어나는 방법을 바꾸셔야 합니다. 벌떡 일어나지 마세요. 눈을 뜨면 30초간 누운 채로 있으세요. 그 다음 상체를 세우고 또 30초. 그리고 침대 끝에 앉아서 30초. 총 90초입니다. 이것은 30-30-30 규칙이라고 부릅니다. 이 90초가 압력 반사 시스템에 시간을 줍니다. 천천히 적응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급하게 일어나면 혈관이 반응할 시간이 없습니다. 뇌에 피가 부족해지고 어지러움이 생기는 거죠. 하지만 90초만 기다려주면 몸이 준비를 마칩니다. 혈관이 수축하고 심정박동이 올라갑니다. 뇌로 가는 혈류가 안정됩니다. 90초 어렵지 않으시죠? 지금 메모해 두세요. 30대, 30대, 30대 규칙입니다. 누워서 30초, 앉아서 30초, 침대 끝에서 30초. 이것만 지켜도 아침 어지러움이 크게 줄어듭니다. 처음엔 90초가 길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만 하시면 금방 익숙해집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하루를 시작하는 여유로운 순간이 됩니다.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며 심호흡을 하세요. 오늘 하루 뭘 할지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30초가 지나갑니다. 두 번째, 기상 직후 물을 드셔야 합니다. 차가운 물이 아닙니다. 미지근한 물 200ml입니다. 체온과 비슷한 온도여야 흡수가 빠릅니다. 차가운 물은 위를 자극해서 흡수가 느려집니다.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일본 국립순환기병센터 연구에서 기상 직후 물 섭취가 기립성 저혈압 발생률을 34% 감소시켰다고 합니다. 물만 마셔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침대 옆에 물 준비해 두시는 분 계신가요? 오늘 밤 자기 전에 침대 옆에 물 한 컵 놓아두세요. 내일 아침 눈 뜨자마자 그 물을 마시는 겁니다. 한 번에 벌컥 마시지 마세요. 천천히 몇 모금씩 나눠서 드시면 됩니다. 200ml는 종이컵 한 컵 정도입니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물을 마시면 혈액량이 늘어납니다. 혈액량이 늘어나면 심장이 뇌로 피를 보내기 쉬워집니다. 어지러움이 줄어드는 원리입니다. 단순하지만 효과적입니다. 밤새 빠져나간 수분을 보충해 주는 거죠. 세 번째, 발목 펌프 운동입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발목을 위아래로 10회 움직여 주세요.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발목을 움직이면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면서 아래 고인 혈액을 위로 밀어 올립니다. 밤새 다리에 고여있던 피가 위로 올라오는 겁니다. 뇌로 가는 혈류량이 늘어납니다. 지금 한번 해보세요. 발목을 위로, 아래로, 발끝을 몸쪽으로 당겼다가 반대로 쭉 뻗어보세요. 느껴지시나요? 종아리가 움직이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 움직임이 혈액을 밀어 올리는 겁니다. 좌우 동시에 하셔도 되고 한 발씩 번갈아 하셔도 됩니다. 천천히 10회만 하시면 됩니다.
시간으로 치면 30초도 안 걸립니다. 이 30초가 아침을 바꿔놓습니다. 이제 이 세 가지를 하나의 루틴으로 만들겠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할 수 있는 루틴입니다. 따라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첫 번째, 눈을 떴으면 바로 일어나지 마세요. 그냥 누운 채로 30초만 있어 보세요. 천장 보면서 크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3번이면 충분합니다. 급할 거 없어요. 30초 금방 지나갑니다. 두 번째, 누운 상태에서 발목을 움직여 주세요. 발끝을 몸쪽으로 당겼다가 쭉 뻗어주고 이걸 10번만 하시면 돼요. 양발 같이 하셔도 되고 한 발씩 하셔도 됩니다. 종아리가 뻐근하게 움직이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게 피를 위로 올려보내는 겁니다. 세 번째, 이제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 보세요. 베개에 기대서 앉는 정도면 됩니다. 여기서 또 30초. 혹시 이때 어지러우시면요, 더 기다리셔도 괜찮아요. 몸이 준비될 때까지 천천히. 네 번째, 침대 끝으로 이동해서 앉아보세요. 두 발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바닥이 차갑죠? 그 느낌을 느껴보세요. 여기서 또 30초.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다섯 번째, 천천히 일어나서 물 한 컵 드세요. 차가운 물 말고 미지근한 물로. 200ml면 충분해요. 벌컥벌컥 마시지 마시고 천천히 몇 모금씩. 여기까지 총 3분입니다. 3분이면 세수하는 시간보다 짧아요. 커피 한 잔 내리는 시간도 안 돼요. 그 3분이 여러분의 하루를 지켜줍니다. 넘어질 걱정 없이 안전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해도 여전히 어지러운 분들이 계세요.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 그 해결책을 알려드릴게요.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 됩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물을 마셔도 소용없어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물만 마시면 흡수가 느립니다. 전해질이 부족하면 세포가 물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물이 그냥 빠져나가 버리는 거죠.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물에 소금 한 꼬집을 넣으세요. 0.5g 정도입니다. 손가락 2개로 짚는 정도면 됩니다. 나트륨이 있어야 수분이 혈관 안에 머뭅니다. 물만 마시면 그냥 빠져나갑니다. 소금물이라고 하면 짜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꼬집 정도는 거의 맛이 안 납니다. 살짝 감칠맛이 도는 정도입니다. 소금물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의외로 마시기 편하실 겁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30초씩 기다리는 게 힘들어요. 급할 때가 있어요.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침에 화장실이 급하거나 할 일이 많으면 기다리기 어렵죠. 습관이 아직 형성되지 않은 겁니다. 뇌는 새로운 행동을 불편하게 느낍니다. 해결책이 있습니다. 휴대폰 알람을 설정하세요. 기상 시간에 천천히 라는 알람이 울리게 하세요. 알람이 울리면 그것이 신호입니다. 아, 천천히 일어나야지. 3주만 반복하면 몸이 기억합니다. 알람 없이도 자연스럽게 천천히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바로 알람 설정해 보세요. 천천히 라고 이름 붙여두시면 됩니다.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이미 넘어진 적이 있어요. 무서워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두려움은 당연합니다. 한번 넘어지면 몸이 경직됩니다. 경직된 상태에서 더 잘 넘어집니다. 악순환이 생기는 거죠. 해결책이 있습니다. 침대 옆에 손잡이를 설치하세요. 100원짜리 스티커 손잡이도 됩니다. 심리적 안정감이 경직을 풀어줍니다. 손잡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 안정감이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겁니다. 손잡이 설치, 지금 바로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세요. 침대 손잡이
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가격도 저렴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넘어져서 병원 가면 검사비만 수십만 원입니다. 골절이라도 생기면 수술비에 재활비까지 몇백만 원이 순식간에 나갑니다. 이 3분 루틴이 그 비용을 막아줍니다.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들 걱정시키지 않는 겁니다. 병원에 누워있는 동안 가족들이 얼마나 마음 졸이겠습니까? 3분 루틴으로 그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박순자님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손목이 부러지고 나서야 병원을 찾으셨어요. 그때 처음 알게 되셨대요. 기립성 저혈압이라는 걸. 의사 선생님이 이 루틴을 알려주셨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대요. 이게 정말 될까? 그래도 한번 해보자 하고 시작하셨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요즘 어떠시냐고 여쭤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아침이 무섭지 않아요. 눈 뜨면 30초가 먼저 생각나요. 발목 운동하면서 오늘 뭐 할지 생각해요. 그게 제 하루의 시작이 됐어요. 목소리가 참 밝으셨어요. 3년 동안 무서웠던 아침이 이제는 기대되는 아침이 되셨대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박순자님도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달라지셨잖아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어지러움의 원인 3가지였죠. 첫째, 압력 반사가 느려진 거예요. 나이 들수록 혈관이 늦게 반응하거든요. 둘째, 밤새 수분이 빠져나간 거예요. 자는 동안 300에서 500ml나 손실됩니다. 셋째, 혈압약 복용 시간이에요. 저녁에 드시면 새벽에 혈압이 너무 낮아질 수 있어요. 해결 루틴도 간단했죠? 30, 30, 30 규칙. 누워서 30초, 앉아서 30초, 침대 끝에서 30초, 발목 펌프 10배. 종아리가 피를 위로 밀어 올려줍니다. 그리고 미지근한 물 200ml. 일어나자마자 천천히 드시면 돼요.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하루 3분이면 됩니다. 3분이 넘어질 위험을 막아줘요. 3분이 병원비 수십만 원을 아껴줘요. 3분이 가족들 걱정을 덜어줘요. 완벽하게 안 하셔도 괜찮아요. 오늘 밤 자기 전에 침대 옆에 물 한 컵만 놓아보세요. 그것만 하셔도 대단한 거예요. 내일 아침 눈 뜨면 그 물 한 모금 드시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들어요.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내일 아침도 그 다음 아침도 어지럽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건강하게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혹시 부모님이 떠오르셨나요? 이 영상 부모님께 보내드려 보세요. 카톡으로 링크 하나 보내드리는 거 1분도 안 걸려요. 그 1분이 부모님의 아침을 바꿔드릴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 하나가 이 영상을 더 많은 분들께 전해줍니다. 비슷한 걱정하고 계신 분들께 닿을 수 있어요. 구독이랑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여러분 건강 제가 계속 챙겨드리겠습니다.